네,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가 3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숙청설은 일단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북한 권력 심층부 내에 심상치 않은 변화 기류가 있다는 분석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북한 이슈,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황병서 북한 정치국장. 네. 예, 어제는 한 2, 3주간 방송에 안 나왔었는데 숙청된 거 아니냐 얘기 나왔다가 어제는 중국에 뭐 척추 치료 받으러 갔다 했고 오늘은 중국을 거쳐서 싱가포르를 갔었다 뭐 이렇게 보도 나오는데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북한 황병서 정도 되면은 예. 북한 정권에서 전원기를 줬을 겁니다. 그 전원기가 이제 순환 비행기에서 뜨게 되면은 예. 일단은 관제탑과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기관에 잡힙니다. 예. 그러면 이게 수송기냐 아니면 여객기냐가 잡히고 여객기인데 누가 탔느냐 특별기이기 때문에 누가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비행기 뜨면은 이게 이제 북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북경에 초비상이 돼가지고 누가 탄지 파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비행기가 이제 그 기착만 하고 사람이 안 내리고 다시 이제 뭐 외국으로 하게 되면 갈만한 전 그 세계에 있는 그 지역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나라의 정보기관에서 우리 정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뭐 누구가 탄 비행기가 예. 도착했다. 라 그러면 이제 아마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갔다 온 거 보니까 싱가포르 쪽에서 막 이게 통보를 했고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막 거의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북한 수뇌부가 뭐 해외 나와서 치료받는다. 싱가포르이 주로 어떻게 보면 애용되는 장소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옛날에는 주로 프랑스가 예. 제일 애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프랑스 의사들이 그 환자의 그 정보에 대해서 절대로 밖에 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애용을 했죠. 제일 많이 애용한 사람이 이제 김정남. 예. 김정남이 그 큰아들이죠. 김정일 큰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비만에다가 당뇨병에다 네. 각종 성인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치료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그 둘째 아들 그 김정철이 김정일 예. 형 김정철이가 뭡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해서 가슴이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여자같이 된 거를 치료를 받았어요. 파리 가서. 그다음에 고영이가 유선암 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2004년 5월달에 죽었지 않습니까? 예. 3명 다 프랑스에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8월달에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이때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프랑스 의사들도 들어갔고 뭐 중국 의사들도 들어갔는데 프랑스 의사들은 손을 안 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예. 수술은 중국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뭐 최영애가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을 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지만은 프랑스보다는 이제 싱가포르에 가까우니까 이제는 싱가포르 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깝다는 목적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황병서 2인자 황병서의 거치는 아직까지는 뭐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룡해가 최고 실세로 꼽혔는데 오늘 보도는 협동 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 네. 이것도 숙청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것도 뭐 숙청의 하나죠. 예. 하나의 숙청의 하나인데 만약에 혁명화 교육을 받는 사람을 김정은이가 다시 발탁을 안 하면 그냥 그걸 끝나는 겁니다. 예.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 그 최영애가 반성을 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는 이제 농장원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쉬는 시간에 자기는 주재산 강의를 하고 예. 김정은 위대성을 강의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김정은이 마음에 들게 되면 김정은이 다시 불러오르게 되죠. 예. 최영애가 98년도에 숙청돼 가지고 7년 동안에 양강도에서 벌목공으로 일을 했는데 보통 살아가면 죽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요영애가 살아남아 가지고 다시 이제 김정일이가 불러올려서 한국 도당 책임비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총정치국장까지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최영애를 이번에 숙청시킨 거는 그 백두산 청년영웅발전소의 그 부실공사가 거론되고 예.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 사업들, 사업총 사업과 관련해서 김정은이하고 약간의 그 다툼이 예. 있었답니다. 다툼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툼을 싫어하거든 김정은이요. 뭐 알겠습니다 하고 한 번에 끝나야 되지 다툼을 했으면 이제 숙청거리가 되는데 그걸로 이제 숙청이 된 것 같고 현재 최영애 그 숙청권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 북한이 리영호 총참모장을 이제 2012년도 6월달에 이제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장성택을 2013년도 예. 12월달에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 4월 30일 날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예. 아니요
아니죠. 전 박영식 전. 예. 전내 그 인명부립장을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현영철. 현영철이죠. 이 사람들 세 사람을 전부 다 세 사람이 전부 다 이제 빨산 출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최영애까지도 이렇게 집안이 탄탄하고 예. 빨산 출신들을 제거를 하고 현재 별로 기반이 없는 노동자 농민들 자식들 중에서 북한 국가 건설에 그 충성을 다했던 유공자들을 이렇게 요직에 발탁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황병서하고 조용원입니다. 예. 조용원 같은 사람은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예. 그 조직 지도부 같은 그런 중요한 자리에는 절대로 빨산 출신을 쓰지 않습니다. 빨산 출신을 쓰게 되면은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위해가 되기 때문에 예. 중요한 요직에는 반드시 아주 별 볼 있는 집안들, 그러니까 예. 노동자, 농민 집안 사람 쓰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황병서, 조용원이가 이제 거기 예.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바로 이제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빨산 출신들을 제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 자신이 그 모계가 현재 그 굉장히 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에서 자기보다 이제 성분 좋은 사람들 다 제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지금 뭐 모계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김정은의 모계 쪽이죠. 이제 외할아버지가 친일 행각을 했다. 뭐 그런 네. 국내 보도 네. 종편의 이런 방송에서 탈북자들이 얘기한 걸 네. 가지고 해서 소송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네. 김정은의 이모죠. 네. 고영숙 부부가 이제 탈북자들을 상대로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탈북자 상대로 제기했는데 네. 이 주장이 3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뭐 진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고영숙 집안이 예. 그 아버지가 이제 고경택이고 그런데 그 집에 일남이녀예요. 예. 자, 오빠가 있고 그 밑에 고영이가 있고 고영숙이 있는데 오빠도 탈북을 했고 예. 여동생도 탈북을 하고 고영이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현재 고영숙이가 지금 현재 그 제일 막내죠. 막내인데 막내가 현재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뭘 가지고 소송했냐면 첫 번째 자기가 김정일 비자금 가지고 성형수술했다. 네. 이 얘기를 이거 가지고 소송을 하나 제기했고 이 경우는 말이죠. 자기가 나타나서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제시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 돈인데 성형했다 하더라도 그 돈이 김정일 돈인가? 그 확인이 어렵겠죠. 그건 확인이 어렵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고경택이 그 오사카 군복 공장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할아버지죠. 그렇죠. 외할아버지요.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오사카 군복 공장에 근무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친일파라고 해서 탈북자들이 얘기했는데 예. 오사카 군복 공장만 근무한 거 가지고 친일파냐 아니냐 이것도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노동자가 아니고 약간의 그런 간부급이었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우리 탈북자들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명예훼손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김정남을 축출했는데 고영숙이가 축출했다 하는 부분인데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것이 김정남이가 마카오하고 이제 북경으로 나간 그 시점 자체가 고영숙이가 탈북한 시점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고영숙이가 98년도 탈북을 했고 그 김정남이도 마카오와 북경을 왔다 갔다 하고 한 시점이 대개 90년대 말쯤 되기 때문에 예.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영숙이가 그 소송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자기가 탈북한 이후에 김정남이가 그 마카오로 나간 걸 입증해야 될 겁니다. 예. 이 사안 자체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려면 민감한 첩보 사항들을 뭐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핵실험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용 터널을 파고 있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실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그 터널을 그 굴착하는데 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1년 이상 걸릴 테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그러면 터널을 뚫느냐는 문제인데 제일 벌써 핵실험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만탑산에서 3번 했는데요. 만탑산에 벌써 안반에 균열이 갔을 겁니다. 균열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지하수가 스며들어 가지고 그 일대가 다 오염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장을 이제 옮기려는 건지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핵실험 말고 동떨어진 곳에다가 대규모의 폭발 예를 들자면은 그 증폭 핵분자탄 같은 그러니까 핵무기보다도 한 10배 이상 그 폭발력이 있는
그 증폭 핵분열탄이나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수소폭탄 같은 것을 시험하려고 옮기는 거 아닌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